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2025년이었던 올해도 이제 공모주는 딱 하나 남겨두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주관하는 세미5라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하는 종목인 만큼 올해 공모주 시장이 아주 좋았거든요. 대미를 잘 장식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도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세미5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하고요. 환불금을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받으니까 환불기간은 4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2월 29일 월요일에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마지막 청약인 만큼 가장 늦게 상장하게 되는데 올해 주식시장은 30일까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주식시장이 거의 문 닫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비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본론을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 기관 경쟁률이 437대 1이었고 2159개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2000개가 넘는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기관 참여 수는 무난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 44%가 확약을 신청하고 들어왔으니까 전반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수량 기준으로는 약 44%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57%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건수의 신청 비율이 10% 이상 높았는데 나중에 최종 배정에서는 그래도 확약이 80% 정도까지는 늘어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상당 가격인 24,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여기 신청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 미만으로 신청한 기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약간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여하튼 이번 IPO에서는 1296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총액은 약 8100억 원으로 상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청약을 했었던 리브스메드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8천억 원 넘으니까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초대형 사이즈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를 조금 파악을 해볼 텐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라는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라고 해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처음에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팹리스를 대표하는 기업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팹리스 대표 종목이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 그리고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가 잘 생산할 수가 있도록 최적화를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설계를 조금씩 수정하고 파운드리에서 최대한 잘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역할을 디자인 하우스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세미5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총 13개의 디자인 하우스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미5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5는 삼성전자에게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고객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인기가 많아지면 세미5도 자연스럽게 회사가 커질 수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대만의 TSMC와는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테슬라 물량도 수주를 하고 애플 물량도 수주하면서 조금씩은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세미5의 일거리도 조금씩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매출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4년에는 23년 대비 매출액이 약 400억 원 늘어났으니까 좋은 성장 이어갔고요. 올해도 11월까지 1132억 원으로 전년 매출을 약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계속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익이 문제거든요.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영업 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폭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실적 측면에서는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도 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내년부터는 매출액이 2배씩 늘어나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26년 실적과 27년 실적을 추정하고 공모가를 선정하였는데 사실 매출이 매년 2배씩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약간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실적 전망에 대한 평가는 수요 예측에서 이미 기관 투자자들에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밸류 체크는 생략을 하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도 기술 특례로 상장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익 미실현 조건으로 상장하게 되었더라고요. 이익 미실현 조건은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상장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파이브는 오랜만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인데 6개월 동안 삼성증권에게 청약으로 받았던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번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상장일에 환매 청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 이번 IPO에서 540만 주를 모집하고요. 우리 사주조합에 따로 배정한 수량은 없고 일반 투자자에게 135만 주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일반 고객은 3만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요. 증거금은 3억 6천만 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 10주부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균등 청약만 참여하신다면 10주를 청약하시면 되겠고 증거금은 12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도 청약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약 1,06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 31% 물량에다가 유통금액도 2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유통 물량이 조금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 중에서는 706만 주가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약 21% 물량을 보유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보다는 약 2배 많은 물량을 보유하게 될 것 같으니까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기존 주주의 수가 아주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회사를 성장시켰다고 보였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 재무적 투자자는 583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가 123만 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 중에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약 4배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23년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약 400만 주를 주당 16,400원 정도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중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 가격이 16,400원이라고 예상하고요. 공모가 대비하면 32%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 종목도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아마 상장일에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이 시작된 스톡옵션도 있었는데 의무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이 약 12만 주 정도 있었고요. 행사 가격은 전부 공모가 아래였으니까 12만 주도 상장일에 대부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으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0.4% 정도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물량이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유통 물량이 이미 많은 상태에서 또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미파이브도 유통 물량에서는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낮에 알지노믹스를 정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거든요. 어제 상장했던 아크릴은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갔었고 오늘 상장했던 나라스페이스도 공모가 3배까지 올라가는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나라스페이스는 수요 예측이 부진한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공모주 시장 분위기는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세미파이브는 수요 예측 결과도 나름 괜찮았으니까요. 이번 종목 세미파이브도 상장일에 나름 괜찮은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수요 예측 결과 좋았고요. 확약이 44%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최종 배정에서는 조금 크게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익 미실현 조건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은 부여가 되어 있지만 저는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에다가 시가총액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유통금액도 2천억 원 이상으로 가벼운 조건은 아니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도 단독 상장하는 조건에다가 최근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는 이 종목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저도 이 종목을 비례 청약하고요. 올 한해 공모주 청약을 멋지게 마무리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미파이브는 내일 1일차 결과를 보면서 2일차 예상을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균등 배정만 가볍게 한번 예상을 해보았는데 지난번에 알지노믹스는 삼성과 NH증권이 주관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약 57만 계좌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증권 단독 주관이다 보니까 57만까지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50만 계좌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적당히 53만 계좌 정도 참여한다면 균등 배정으로는 1인당 약 1.3주가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주부터 2주까지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여하튼 내일 1일차 결과를 보고 내일은 비례 경쟁률도 함께 예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마지막 공모주인 세미5는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게 나왔으니까 올 한해 대미를 멋지게 장식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들 청약을 하실 텐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